안녕하세요. 화면 공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 사장님이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2020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게 또 발생되면서 저희가 온라인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강화되는 시기이기도 했고, 또 저희 캡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잘했던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캡틴 하와이 트립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캡틴 하와이 트립방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얻었고 그동안 해오면서 얻게 됐던 통계 같은 것들을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통계만 나누면 좀 심심하니까 저희가 예전에 3월 달에 이 캡틴 하와이 트립방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떠한 취지로 인해서 이 방이 개설이 됐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저희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었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또 새로운 트립방을 개설하게 될 텐데, 지금 하고 있는 하와이 트립방하고 별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지금 이 부분도 한번 잘 귀담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작년 한 2월경쯤 그때 리더 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이런 우리 캡틴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그런 미팅을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 이런 어떤 특별한 방을 우리가 만들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트립을 도전하고 핀업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각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왔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장점들만을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이 하와이 트립방을 만들게 됐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목적은 하와이 트립을 가고자 도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기존의 트립을 도전하는 분들도 있고 신규로 트립을 도전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방은 신규들이 트립을 도전하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플랜을 짰었고, 신규들이 도전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그룹 볼륨이 더 덩달아서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분들에게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이라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미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이러이러한 형식적인 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드리고 이 방에 들어와서 제안하는 대로만 한다면 결과로 그것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월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점검했었는데, 이 방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매일매일 행동 목표를 세우고 매일매일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또 매일매일 벌금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승전결로 이 하와이 트립방을 준비했었는데요. 기는 그 당시 3월에서 4월이어서 잘 준비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우선은 최소 200명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에게 그런 요청을 했었고, 200명의 명단을 바탕으로 매일 최소 10명에게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을 갖자. 이거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라면 이제 벌금을 우리가 또 강하게 책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매일 2명을 만나는 걸로 해서 2명을 만나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벌금을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솔직히 좀 많았었거든요.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다 했어요. 거의 다. 그리고 저희가 주간 MVP를 만근자 중에 항상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명단 늘리는 거는 항상 꾸준히 하는 걸 목표로 했었고, 모든 행동 목표는 인증샷을 필수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이 기 단계에서는 행동 목표, 성과를 떠나서 우선 내가 행동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달성하는 것을 토대로 나 스스로도 자신감을 얻고 이 행동 목표를 꾸준히 하다 보면 새로운 예비 명단을 많이 만들 수 있는 3, 4월을 보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승으로 넘어갔을 때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EBP를 가기 위한 것을 우리가 또 전개해야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 추가가 된 건 행동 목표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성과 목표가 더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주 2점 이상을 무조건 달성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2점 미만으로 달성하게 되는 분들한테는 벌금을 저희가 내서 아마 여기에서 주마다 벌금을 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나의 또 다른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밖에 나가서 뭔가 하나라도 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또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월 최소 1명 이상의 LOI에 넣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고, 이거는 저희가 어떤 벌금이나 이런 거에 넣지는 않았었지만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큰 목표 중에 하나로 저희가 꼭 갖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승전. 저는 7월에서 8월에 해당이 됐었고, 이때도 역시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이제 이때는 저희가 8월 마감으로 EBP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움직이는 것에 굉장히 큰 초점을 둬서 움직이던 달이었고, 이때 실질적으로 7월하고 8월에 EBP가 이제 나오기도 했었죠. 물론 그 전에 나온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렇게 전개를 했었고요. 9월부터 12월 EBP를 달성한 분들한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3,005V, 4개월 누적으로 50,005V를 달성을 해야 트립을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원래 평균적으로 따지면 12,500인데 조금 더 더해서 13,005V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TR라인T와 관련돼서 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프로모션도 저희가 계획을 했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주 미션으로 또 다른 것을 줘서 그 미션을 달성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또 상금을 드리는 그런 프로모션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는 쭉 이렇게 왔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하와이 트립방을 통해서 실제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고 성장한 분들이 제 생각에는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EBP가 된 것도 큰 성장이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자신의 틀을 깨는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거는 우리가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열심히 전개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소속감, 연대감 같은 것도 생기고, 그 안에서 나도 뒤처지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우리가 다 같이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2020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는 이렇게 받았었어요. 참가비는 30만 원, 그리고 벌금 제도가 있고 MVP 제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 파트, 아까 기승전결에서 기 파트에서는 이제 맛보기만 참여가 가능하게 했었는데, 이제 내년에 하게 될 때는 이 기 파트 맛보기가 있을지 없을지 이제 그거는 아마 결정되는 대로 아마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원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조장 제도를 운영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저희가 전업조, 투잡조, 부부조 이렇게 조를 나누고 각 조장들이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트립 30만 원을 내고 내가 트립을 달성하게 되면 그 30만 원은 당연히 돌려받고 그 외에 추가 프로모션을 또 본인도 받게 되는 그런 혜택이 있는 방이었고요. 트립을 내가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올해 안에 루비를 달성한다면 저희가 하와이 여행은 못 가지만 2021년 1월에 우리 캡틴 자체적으로 스페셜 여행을 계획해서 그곳에 그분들을 초대하는 것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다음 달이죠. 근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스페셜 여행이 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올해 안에 EBP 달성한 분들은 저 스페셜 여행에 준하는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저희가 상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12월 거의 이제 중순이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하와이 특공대반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잠깐 말씀드려 보면 하와이 특공대를 통해서 그동안 총 27명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 중간에 이제 뭐 맛보기 멤버들이나 나중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제하고 처음부터 참여했던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총괄은 제가 그동안 이제 봉사했고, 총무로는 김정희 사장님이 또 많은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총 집계는 나성경 사장님이 봉사를 해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를 나눠서 전업조는 한우현 사장님이 수고해 주셨고, 투잡조는 변윤아 사장님이 하다가 이제 후반에는 제가 또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같이 수고를 했었고, 부부조는 변철훈 사장님이 지금까지 잘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와이 특공대반이 잘 운영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다 주간 MVP랑 제가 몇 가지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그러니까 최다 주간 MVP는
저희가 받았더라고요. 우와. 7회. 그동안 이제 주 단위로 받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많이 받은 분이 5회 받았더라고요. 5회. 혹시 누굴 것 같아요? 위에 계신 분들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위에 계신 분들 중에? 연주 아니에요. 사장님? 이현주 사장님. 나 경랑 사장님. 이현주 사장님이 4회로 3등을 하셨더라고요. 주간 MVP로. 저희가 해보면서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한우현 사장님. 두 번째로 약간 의외예요. 의외는 아니야. 진짜 잘했어. 근데 생각지 못했었어요. 누구냐면 전소연 박현우 사장님이더라고요. 5회 다 했어. 그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막 치고 나갈 때 있었어요. 그래갖고 생각보다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최다 벌금자. 우리가 최다 MVP를 발표했으니 최다 벌금자도 찾아보려고 했지만 요거는 저희가 비밀을 보장하는 걸로 따로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누군가는 최다 벌금을 내지 않았을까. 저희가 그분의 그런 아낌없는 후원으로 인해서 하와이 방이 되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벌금을 안 낸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하와이 방에 들어왔는데 이런 또 약간은 다른 결과를 얻어내는 걸 보면서 여기에서도 내가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결과들을 가져갈 수 있고 다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방에 들어온 분들 중에 EVP를 달성한 분은 현재까지 4팀이 나왔더라고요. 요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순서대로 EVP가 달성된 분들이었는데 김경랑 사장님, 이현주 사장님, 김미선 사장님, 김인, 연수연 사장님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하와이 특히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하와이 특공대반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많은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EVP를 달성하고 트립까지도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소감을 나눠줬는데 그게 형식적인 상식적인 멘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느낄 수 있었어요. 진짜 이 방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팀으로 다 같이 움직이게 되면서 그런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와이 트립은 현재까지 하와이 특공대반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물론 그 외에도 달성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하와이 특공대반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달성한 분들이 현재까지 4팀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한우영, 김정희 사장님이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었었고 그 다음에 박주환, 나성경 사장님 저희가 끊었고 그 다음 이현주 사장님, 그 다음 김인, 연수연 사장님 아직 저희가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12월 안에도 또 다른 EVP와 하와이 트립을 달성하는 분이 충분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하와이 특공대반을 이렇게 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2020년 모두 수고했고 2021년에 새로운 트립방이 또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좀 고민 많았잖아요. 30만 원 내고 들어올까 말까. 근데요. 진짜 아마 들어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상의 뭔가를 많이들 얻어갔어요. 그 이상을 그냥 뭐 금액으로 그 이상을 가져간 분들도 많았지만 그거를 떠나서 진짜 이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동기부여받는 시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새로운 트립방 오픈할 때는 그냥 이번에 우리가 또 회사에서도 바뀌잖아요. 맘만 먹으면 트립 진짜 누구나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새로운 트립방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 공유가 중지됐죠? 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떠신가요? 만족하시나요? 이 결과에? 아쉽지만 네. 되게 표정들이 오묘하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고개 절레절레 저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다 수상자 그리고 이제 참여해서 결과를 내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셨을 텐데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좀 더 발전이 필요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박 전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희가
2021년에도 새로운 트립방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제가 공유해드렸던 포스터 혹시 다들 보셨나요? 네, 다들 보셨죠? 정답이 뭐죠?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포스터거든요. 기존에 하와이 특공대 방이었었는데요. 2020년에 2021년에는 시옷시옷 티긋티긋 리을 비읍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방이 열릴 예정입니다. 혹시 무슨 방인지 정답 아시는 분 계실까요? 식스 식스. 오, 식스. 사장님 알고 계시니까 잠시만요. 트트라바. 식스, 시스타트 립밤. 시스타. 다양한 방이요. 세수테테 러브는 뭐죠? 스타트리빵. 세수테테 러브 아니에요. 스타 트리 라방. 라방.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변윤아 사장님께서 저희 2021년에 새롭게 오픈될 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큰 박수로 변윤아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예쁜 여자 변유나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럼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저는 오늘 완판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완판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30시간 보니까 30분, 40분 잡았는데 30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이 40분 동안 사장님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정말 과감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40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사장님들이 진짜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사장님 내년에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헬로우 2021이라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낼 때 굿바이 2020 하잖아요. 근데 뭔가 보내는 것보다 새로 이렇게 맞아들일 때 설렘이 있기 때문에 헬로우 2021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들 내년 2021년 설레이시나요? 네, 설레이시죠? 네, 설렙니다. 네,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봤어요. 사장님들 정말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시잖아요. 오늘 이 강의의 주제가 선택인데 마지막에 끝날 때는 다들 결단을 하시던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택할 준비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누스킨에 입문하고 그 트레이닝을 받을 때 선택이라는 게 첫 번째 나왔는데 이미 지금 누스킨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선택받은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업을 권유받았을 때 이 누스킨 사업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진짜 사장님들은 선택받으신 분들이고 정말 올바른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장님들께 오늘은 또 우리가 그 많은 선택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결단해보고 선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책을 중심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아침에 호연 사장님이 책 리뷰해 주신 거 진짜 제가 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 정말 누스킨을 하고 책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1년에 3권 정도 읽을까 했던 사람인데 작년에 보물지도 만들면서 30권의 책을 읽겠다라고 목표를 정했을 때 한 18권 정도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책을 읽으니까 책이 좋아지고 책 안에서 정말 얻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누스킨 사업하기 전에는 정말 자기계발서 같은 책은 보지도 않았어요. 그 너무 당연한 말들이 막 써있고 뻔한 얘기 써있고 그래서 답이 뭔데? 제가 그 책을 얻을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 정말 좋은 기회에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 김경사님을 만났어요. 김정사님, 김가치기 만났는데 질문을 하나 했어요. 사장님, 정말 사장님의 파트너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있어요?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근데 그중에 사장님께서 옛날에 카네기 인간관계론인가? 그 책 한번 추천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그 책은 정말 너무 어렵다. 다른 책은 뭐가 있냐? 이런 얘기 하셨을 때
말씀드려서 사장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제가 좀 적어봤어요. 사장님 하신 말 다 적어봤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사장님이 IMF 때 사업을 하는데 그때는 진짜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외국 제품을 미국 제품도 사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도 없었고 데모나 사람도 없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없었대요. 그때는 IMF 때는 책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책이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는 데는 최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강의를 준비했지만 사장님과 아침에 오랜 대화를 나누면서 강의가 좀 많이 오늘 이 낮 기간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메시지 안에는 사장님의 메시지도 함께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이렇게 다룰 책은 무조건 달라진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조금 제가 요약해 봤어요. 이 책의 저자가 의과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정말 15년 동안 수천 명의 삶을 바꾼 기적의 행동 변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지 따위 없어도 저절로 행동이 바뀌는 습관의 과학이고 무조건 달라진다. 제목부터 진짜 무조건 달라질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믿기 힘들겠지만 당신은 이 방법을 믿어야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이 변화될 가능성은 3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300배나 높았다라고 먼저 저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습관, 변화, 동기부여에 관한 대부분의 책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변화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성격을 바꾸세요. 정말 많이 얘기하죠. 의지가 강한 사람을 본받거나 정말 간절함을 가지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원하라는 말 진짜 많이 들은 적 있죠. 저희도 정말 많이 들었죠. 근데 그게 잘 되던가요? 저도 사장님들과 미팅을 해보고 이제 저는 진짜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쳤고 부모님들을 너무 많이 사람들을 상대하고 교사들을 관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던 일을 하다 보니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장점이 너무 많은데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만나보면. 너무 사업 설명 좋고 제품 좋고 다 너무 좋은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겠다고 마음먹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정말 책에서는 나를 변화시키라고 성격을 바꾸라고 정말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말이 쉽지 변화를 위해 개인의 성격을 바꾸는 게 어떻게 그렇게 쉬운 일이란 말인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불킥 지금 하고 있죠. 사진에 보면.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의지력이나 동기부여의 결여를 문제로 삼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본래의 모습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쇼킹했어요. 바꿀 필요가 없다고? 솔직히 누스킨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다들 훌륭하지만 정말 평범하신 분들이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고 이 책을 보면서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을 했어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래요. 작은 단계로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책을 보면 볼수록 메시지를 보면 볼수록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해왔던 하와이 트립방이랑 너무 비슷하고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이 방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다들 성장할 텐데 다들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변화를 위해서 꿈꾸는 거는 문제될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은 꾸라는 거죠. 하지만 꿈꾸는 것만으로는 변화 속에 겪는 일상의 시련들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저희가 막연하게 꿈을 꾸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막 진짜 뭐가 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꿈은 많이 꾸는데 그 꿈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시련이 생기거나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봤더니 그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꾸준한 변화를 위해서는 꿈, 목표, 단계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장님들 꿈, 목표, 단계의 차이점 잘 알고 계세요? 다시 한번 그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꿈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보다 거창하다라는 거예요. 성취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이 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1년, 3년, 뭐 10년이 걸려서 이루는 꿈을 크게 꾸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지금껏 성취한 적이 없는 계획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목표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성취한 경험이 있대요. 예를 들어 책을 100권 읽겠다처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목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도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면 목표를 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단계라는 거예요. 목표로 향하는 길에 점검하는 작은 임무라는 거죠. 성취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뭔가 꿈을 꿨으면 목표를 세팅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단계, 세부적인 저희가 목표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요. 아주 작은 첫 단계를 찾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작은 걸음을 내딛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으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큰 꿈을 이루거나 나의 목표를 이루려고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걸음, 그 단계를 하나씩 나아가는데 온 에너지를 거기에 쏟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단계에 초점을 맞추면 꿈에 초점을 맞출 경우보다 빠른 시간 안에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뇌에서는 강력한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기분을 좋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와이 트립방에서 주 미션이라든지 미션 같은 게 있을 때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되고 이름이 올라오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제 리더 선장님들과 저희가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드레스 코드가 레드 앤 그린인 거예요. 아무리 옷장을 뒤져봐도 레드 앤 그린이 옷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이상하게 수요일 아침에는 좀 스케줄이 빠듯했어요. 뭐 팀 트레인, 그 대구 사장님들 트레이닝도 있었고 또 라이브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니까 옷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그래 이마트에 있는 옷가게를 좀 가보자. 빨간색이 있겠지. 초록색은 있겠지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지난주 주 미션 트립으로 달성을 했더니 수상금을 n분의 1 해가지고 저한테 딱 그 순간에 결제하려고 하는데 정의사님이 총무님께서 입금을 해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옷을 샀어요. 너무 기분 좋게 옷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들이 기분을 좋게 만드니까 또 하고 싶다. 다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큰 거를 해내는 건 어렵지만 하와이 트립방은 그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자꾸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고 벌써 1년이 지났나?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취감을 느낄 때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2명 만나고 10명 컨택하는 거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어떡하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만나는 걸 꺼려해서 만남 2개 채우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는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없어서 누군가를 후원하는 미팅이 많이 없을 때 그분들은 매번 스폰서라도 화상으로 미팅을 해야지만 일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자주 미팅하고 자주 만나니까 정말 이렇게 팀이 화목해지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업도 성장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억지로 누군가를 만나고 억지로 누군가를 컨택한 상황에서 정말 좋은 결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거를 해주는 게 하와이 트립방이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처럼 작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단계와 목표를 성취해서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변화의 스토리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운동을 진짜 저한테는 큰 숙제예요. 운동을 너무 못해요.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 운동을 너무 잘했거든요. 운동 선수였어요. 체력장만 하면 맨날 운동부에 불려가는 거예요. 운동하라고 막 운동팀에서. 근데 진짜 그때는 저한테 뭐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근데 부모님과 선생님이 상담을 했고 운동을 그럼 내가 잘하니까 해볼까 해가지고 운동을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릴 때 옛날에는 운동을 너무 이제 빡세게 시키니까 제가 막 운동을 하다가 막 달리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중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너무 싫은 거예요. 성인이 되고 나서 운동이 너무 싫고 뛰기만 해서 숨이 조금 벅차 오르면 그게 막 너무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막 죽고 싶었던 그때가 막 생각이 나니까 숨 차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두렵고. 근데 문혜원 사장님이 맨날 인스타에다가 달리는 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제가 달리기에 대한 영화를 한 편을 봤어요. 사람이 달리기 전과 달리기 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혜근 사장님이 달리고 나서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막 정말 자신감과 당당함이 넘기는데 달리기가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볼까? 맨날 문혜근 사장님이 친하니까 사장님 우리 팀에 와, 모임에 와, 달리러 와 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달리기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팀의 몇 분이 이걸 달리러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볼까? 극복해볼까? 라고 해서 양손 사장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양손 사장님이 정말 같이 운동을 해보면 저질 체력이에요. 저희 그 TR 챌린지 방에서 가끔 이렇게 줌으로 운동을 알려주는 그 멤버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같이 화상으로 운동을 했을 때 저랑 양손 사장님 항상 그 강사의 타깃이에요. 너무 못하니까 맨날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사장님 8km 뛰었니? 할 때 뛰었대요. 나 할 수 있을까? 나도 하면 사장님 제가 했으면 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두려워서 잠도 못 잤고 밤새 영상을 받고 어떻게 뛸 수 있는 영상을 받고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지만 갔거든요. 8km를 뛰는데요.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프고 오른쪽 골반이 너무 아프고 진짜 너무 아픈데 뒤에는 그냥 막 걸었어요. 진짜 못 뛰겠는 거예요. 걸었어요. 걸었지만 완주는 했거든요. 완주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그래서 철원 사장님한테 제가 그럴 사이가 아니지만 정말 그럴 사이가 아닌데 철원 누나 좀 업어줄래 이랬어요. 다리가 안 움직여. 제가 이랬더니 철원 사장님이 진짜 기겁을 하면서 미쳤어?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 아픈 다리를 끌면서 진짜 끌면서 왔거든요. 운전을 하니까 다행히 집에 왔는데 다음날 일정을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든 스케줄을 다 캔슬했어요. 근데 TR고를 먹었잖아요. 다음날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스케줄 다시 잡아서 했거든요. 제가 TR고를 좋은 거는 알고 근육량이 느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뭔가 지친 몸을 회복한 데에 대해서 제가 몸을 지칠 때까지 써본 적이 없으니까 좋은 걸 못 느꼈는데 그날 느끼고 TR고 진짜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슬로우런을 참석을 또 했죠. 지금 여기 4명의 사람들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맨 끝에 보면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허리가 동그란 사람. 저예요. 유난히 뻣뻣하고 몸이 되게 많이 굳어 있어요. 근데 그냥 했어요. 이때도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골반이 아프고. 이때도 마지막에 걸었어요. 여전히 힘들었어요. 그치만 그 완주하고 났을 때 그 성취감, 내가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느끼니까 또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또 갔어요. 이거는 3번째 슬로우런을 했을 때거든요. 이때는 그 운영진이 진짜 저가 제일 끝에 맨날 끝에 가. 정말 저는 그때 제일 못하는 사람인데 운영진이 딱 끝났을 때 마지막 1km를 남겨놓고 마음껏 그냥 전력 질주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도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거의 막 걷던 수준이기 때문에 전력 질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1km를 마음껏 뛰어보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마지막에 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다리가 너무 아픈데 그냥 진짜 미친 듯이 뛰어봤어요. 1km를 막 뛰었는데 제가 제일 1등으로 막 달렸거든요. 달리고 나서 도착했는데 뒤에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가슴이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벅차고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진짜 뭐든 할 수 있겠다. 내가 이거를 극복했으면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과로는 제가 챌린지를 여러 번 했지만 6% 이상 감량해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체지방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챌린지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슬로우런을 했어요. 제가 챌린지를 성공하고 싶어서 간 것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6.8%로 처음으로 챌린지 성공해가지고 이번에 사은품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4번째 간 건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 않았고 그냥 할 사람들만 하자. 우리 그냥 몇 명만 모이자 해가지고 뛰었는데 여기는 사장님 3분은 이진경 사장님, 김정희 사장님, 문혜경 사장님, 저 이렇게 넷인데 이 3분은 운영진이에요. 진짜 그 가르쳐준 선생님이시고 다 전문가예요. 저만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과 제가 맞춰서 뒤처지지 않고 10km를 뛰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무릎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 하나도 안 아파요라는 말을 했을 때 김정희 사장님이 진짜 많이 좋아해 주셨고 그렇게 극복해낸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뛴 건데 몸이 정말 많이 예뻐졌고 이제 8km만 뛰면 너무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10km 정도 제가 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되게 좋은 사례 하나를 또 공유하고 싶은데 어떤 한 분이 계세요. 폐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폐를 거의 일반인처럼 사용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폐가 너무 안 좋고 일반인의 기능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달리기 같은 거는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슬로우런을 이렇게 뛰어보자. TR라이드 하시는 분이니까 TR라이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라고 했더니 의사가 저는 뛰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자기는 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할 수 있는 한계치를 의사가 이렇게 그냥 단정 지어버린 거죠. 근데 할 수 있다, 해보자라고 해서 몇 번이고 도전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의사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도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슬로우런을 한 5분 정도 뛰었을 때, 10분 정도 뛰었을 때 얼굴이 빨개지고 진짜 막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옆에서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냥 끝까지 뛰었대요. 완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차를 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오열을 하면서 폭풍 막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 오열을 하면서 정말 엉엉엉 진짜 막 소리 내면서 곡소리 내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앞으로 못할 게 없을 것 같다. 나 뭐든 다 할 수 있겠다. 진짜 너무 막 그런 너무 자기가 자신감이 너무 많이 생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시작해보는 거, 도전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안 될 것 같고 두렵지만 도전해보면 결국 변화되고 무언가를 이룬다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정말 많이 느껴서 사장님들께 공유를 좀 해봤습니다. 사장님들 의지를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에 사실래요? 얼마면 사실래요? 아니면 의지를 돈으로 사서 우리가 지금 제가 브랜드 파트너고 브랜드 레프레젠터티브인데 EBP를 내가 돈으로 산다면 그런 의지를 산다면 얼마에 사실래요? 얼마에 사실 거지? 나 되게 궁금한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시네. 다들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돈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 없으신 거죠? 그쵸, 맞아요.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앱이에요. 챌린저스라고 하는 앱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 이렇게 애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해보면 챌린저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인기 챌린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매일 체중을 잰다거나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한 3일 만에 포기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진짜 돈으로 의지를 사서 달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달성을 하면 그 돈을 환급받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챌린저스의 시작은 이랬대요. 이걸 만든 운영진이 이렇게 썼어요. 누구나 더 나은 내일을 꿈꾼대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되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되길 바라며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기에 2011년 오프라인 자기개발 커뮤니티를 통해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8년간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모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 것은 아니었대요. 대부분 처음보다 의지가 약해져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팀원들과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꾸준한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이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도록
8년의 노하우를 담아서 의지를 관리하고 꾸준한 실천을 돕는 목표 달성 서비스 챌린저스가 그렇게 시작을 되었대요. 회비를 내고 내가 하고 싶은 챌린지에 도전을 해서 달성하면 회비를 환급받는 거죠. 그런데 100% 달성을 하면 그 회비를 환급받지 못한 분들의 금액을 나눠서 수상금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성공 챌린저스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이름하여 캡식트예요. 캡틴 식스스타 트립방. 사장님들 식스스타 다들 되고 싶으시죠? 근데 너무 떨리는 게 사장님들에게 그 꿈을 이루라고 내년에 그 꿈을 이루라고 본사에서 선물을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처음 이걸 노스크 사업하신 분들은 그냥 보상이 바뀌었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사업을 좀 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실 거고 정말 가슴이 엄청 뛰실 거예요. 사장님들이 진짜 식스스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2021년도에 지금 생겼다라는 거예요. 저희 회비가 20만 원이거든요. 사실 작년에 아까 박전 사장님이 3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20만 원이 됐냐면 너무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제가 그 방에 들어가면 다 성장할 것 같은데 정말 이 돈 때문에 못하는 거라면 이 돈이 너무 그냥 나의 그 앞을 막는다라고 하면 회비를 줄여서라도 많은 분과 함께 하고 싶다. 드러머 오면 성장할 건데 하고 회비를 줄였어요. 20만 원으로. 그래서 EBP가 달성되면 회비를 환급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석세스 트립에 달성을 하면 회비 환급이 되고 시상금이 받는다라는 거죠. 사장님 EBP 혹시 너무 멀다고 생각이 드세요? 사장님들이 내년 목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EBP가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EBP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EBP 저희가 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나는 EBP가 너무 되고 싶은데 트립방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건 좀 말이 안 맞죠. 정말 이 방에 들어와야 EBP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만들어 드린다는데 왜 안 들어올까요? 그쵸?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각종 미션이 있어요. 주 MVP가 있고 월간 MVP가 있어요. 시상금이 있습니다. 저도 받아봤는데 한 번 받아봤거든요.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오소라 사장님과 인터뷰 해보려고 하는데 왜 하려고 하냐면 사장님들 초반에 정말 고민하시는 거 GV 안 정하잖아요. 그리고 젊은 밀레니얼 사장님들 GV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오소라 사장님이 그 주간 미션을 통해서 첫째 주에 네블러 2000GV 미션을 달성을 하신 거예요. 아, 하와이 트립방에 이런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오소라 사장님 모시고 하와이 트립방을 하면서 어떤 성장이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잠깐 인터뷰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소라 사장님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오소라입니다. 저는 하와이 석스 트립방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던 EBP는 사실 달성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그런데 제가 EBP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진짜 마련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다 EBP라는 목표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곳에 모이신 분들 모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걸 해나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석세스 트립방이 열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들으면서 제가 되게 가슴이 떨렸던 게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또 리더 사장님들께서 머리를 모아서 이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만들어주신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와, 나 진짜 이거 하면 2020년 진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제 산하의 많은 파트너들과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절대. 근데 그 미션이 주어지잖아요. 제가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게 처음부터 너무 막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성장 과정에 따라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 성장 과정을 따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에게도
작기는 하지만 팀이라는 게 생기고 또 작은 성공들을 이 안에서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뭐 집이 당연히 이제 그 고민이나 이런 것도 하시고 저도 더 이제 더 크게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이제 기승전결까지 오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브랜드 체인지를 하다 보기 시작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석세스 트립이라는 건 우리 캡틴 그룹 사장님들을 위한 성장 로드맵인 것 같다. 우리 캡틴 사장님, 리더 사장님들이 준비해 주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했고 당연히 저는 2021년 석세스 트립 방이 오픈되면 제가 그곳에서 또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좋은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진짜 하와이 석세스 트립방이 사장님들 보시기에 EVP가 되신 분들, 트립 달성하신 분들, 뭐 큰 성장도 있지만 정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상황에 맞게끔 정말 많은 성장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션은 하루에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조건은 하루 컨택 10건, 만남 2회거든요. 제가 진짜 이거를 하려고 엄마도 데몬하고 진짜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엄마를 데몬했더니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소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밥 먹는데 유나를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라고 얘기해서 엄마 철원이 파트너인데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만남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 친구들 모임에 제가 가가지고 이모들하고 놀다가 이모들하고 사진도 찍고 굉장히 이렇게 부침성 좋은 착한 딸로 또 비춰지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 미션을 하려고 하니까 제 안에 많은 성장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와이 트립방에서 만남을 또 정말 많이 하신 사장님이 있어요. 네, 좀 이따 인터뷰 들어볼 거고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미달성 시 벌금이 10,000원인 거예요. 이 10,000원 안 내려고 진짜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들 이 10,000원 벌금이요. 다 안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컨택하는 거요. 그냥 진짜 답장 받지 않아도 내가 메시지만 보내도 컨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인스타에다가 인친들한테 정말 많이 소통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 벌금 안 내려고. 근데 인스타로 전혀 관계성 없는 분들이 그 홈뷰티 클럽에 초대가 되기도 하고 지금도 찐 소통을 하고 있고 진짜 이런 결과물들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만남 2회를 못하면 매일매일 스폰 사장님이랑 매일매일 영상 전화하세요.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와이 트립방은 어떤 방법으로든 성장을 시키게끔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남을 정말 많이 했던 김경은 사장님 또 잠깐 모시고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은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속초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경랑입니다. 저는 그 하와이 트립방 처음에 저희 발대식 할 때 그 딱 내용을 딱 들은 순간 아, 이거는 무조건 행동 많이 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그 과정은 사실 그 안에 다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그냥 행동해야겠네. 딱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 행동이 내가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사실. 왜냐면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로드맵은 그 시스템, 그 하와이 시스템 안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그대로만 하고 내가 행동만 하고 그런 목표를 하루하루 내가 점검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결과가 생기는 뭔가가 있을 거다. 그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계속 하루하루 하면서 뭔가 고민을 자꾸 했었어요. 고민. 이렇게 좀 저희가 이 만남이랑 컨택도 매일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 명단을 좀 늘리려고 하는데 좀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목표가 다 EVP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또한 이제 이 EVP를 목표로 하면서 계속 행동하다 보니까 스폰서 사장님을 되게 믿고 열심히 좀 했던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사실 처음에 파트너가 진짜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행동을 많이 하니까 생기더라고요.
행동을 많이 하고 결과가 그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면서 그거 뭐 정답을 갖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처음에는 파트너가 없었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 EVP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사실 그런 걸 했을 때 제가 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났더라고요. 근데 그런 만남이 사실 이 하와이 트립방에서 미션을 이제 매일 성취를 하면서 그 과정을 밟으면서 제가 이 시스템 안에서 뭔가 담겨지면서 이런 거를 노력을 하니까 뭔가 저도 성장이 있었고 발전이 있었고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를 내 스스로가 그냥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하와이 특공대는 저한테는 1년이 정말로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빨리 지나간 것 같지만 저한테는 되게 배움도 되게 컸었고 그리고 리더 사장님들한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를 빌어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특공대 진짜 이 시스템은 너무너무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경환 사장님은 브랜드 레프렌터티브에서 바로 그냥 EVP로 점프하셨거든요. 하와이 트립방 안에서. 사장님들 저희 진짜 다시 새로운 트립방 너무 들어오고 싶으시죠? 네. 김경사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남겨주시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저한테 가슴에 콕 들어왔거든요. 그 예전에 김경사님이 저희 마지막 메시지 울먹거리셨던 말씀 있잖아요. 그때 저 아직도 그게 막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도 되게 약간 다운된 목소리로 나 혼자 사업자가 기간이 길면 안 된다라고 정말 걱정스러운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진짜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맞아. 사장님들이 그 나 혼자 사업자가 파트너 없이 하는 기간이 진짜 길면 안 돼.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안 되니까 보조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이 캡틴 식스스타 트립방이 진짜 혼자 안 되시는 사장님들한테 보조 에너지가 되어줄 것 같다는 또 배워줄 겁니다. 좀 확실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야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는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분위기를 그 방 안에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김정수 사장님께서 사업을 하실 때는 골드 레피스가 그냥 성공한 그때 리더였대요. 성공한 리더가 없었대요. 성공한 BD가 없었대요. 이제 그때 해가 좀 지나고 첫 트립으로 코타키나발루로 갔는데 우리가 팀 엘리트가 돼야겠다. 뭘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에 10명 정도의 10어카운트가 사인을 했대요. 팀 엘리트가 돼야겠다라는 무언의 약속으로 그냥 사인을 했대요. 근데 진짜 그 해에 몇 조가 몇 어카운트가 팀 엘리트가 됐는지 아세요? 그 10명의 사인하신 분들 중에서 6에서 7 어카운트가 팀 엘리트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인을 하면 진짜 그 초인적인 힘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트립방에서 단계 사장님들의 성장을 시켜서 정말 EVP 성공시켜 드릴 거고 완성시켜 드릴 거고 또 누스킨 코리아가 보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와이 트립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스타 보다가 너무 좋아서 하나 캡처해봤거든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커플은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지만 부부는 안 맞으면 맞춰 나간대요. 알바는 힘이 들면 일을 관두고 사장은 일이 힘들면 더 일을 한대요.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은 책임감과 무게감이래요. 맞아요. 운동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헬스장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되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다른 일을 해도 똑같으면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이 바뀌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모든 문제는 나 자신한테 있대요. 나는 평생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결국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남이 살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직도 사장님들 EBP는 되고 싶고 누수키는 선택했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트립방을 할까 말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내가 개척하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의 부가 따라올 것이고 내가 열심히 사랑하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고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남이 살아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제가 책에서 리뷰했던 저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메시지했어요. 변화는 어떤 신발을 신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신을 신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장님들 그냥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EBP 되실 거고요. 트립 가실 거고요. 누군가 사장님들이 모범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거예요. 20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1년이고요. 그걸로 우리가 정말 EBP를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더 큰 성장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환급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급 받는 데 목적을 두세요. 1년이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내년 식스스타 트립방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가 더 있었네요. 네.